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기계는 또 강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기계는 아날로그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로 좋은 기계는 아날로그 수도 좋고 아날로그 기계가 센 차는 별로 안 좋은 기계는 강으로 이제 출력을 해서 DSP 앰프 강 입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날로그를 쓰는데 그 아날로그를 쓰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케이블을 좀 좋은 걸, 이 아날로그 케이블 이거 자체를 좀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요 ICL 단자도 좀 좋은 걸 쓸 수 있죠. 우리 강은 있는 신호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뭔가 신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질감을 이렇게 살을 입힐 수가 없는 거죠. 강은. 그런데 강도 케이블이 굉장히 한참 이게 2만원, 3만원, 5만원, 보통 7만원 이라는데 강이 뭐 20만짜리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에. 그러면 조금 차이 날동 말동 그게 이제 미묘한 차이죠. 그런데 ICL 신호는 요 핀코드 하나만 이 보통 이런 거 제작할 때 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쓰다가 이 핀코드 하나만 뭐 한 30만원짜리 핀코드를 교체하면 소리가 훨씬 그냥 획 좋아집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ICL은. 그리고 이제 리모트 선을 항상 해야 된다 했죠. 이런 거 리모트 선을 해야만이 우리가 점검하기가 편합니다. 어떤 걸 점검하더라도. 그래서 키를 끄고 문을 닫고 이래서 바로 꺼지는 차도 있지만은 OM 하이 신호가 빨리 안 꺼지는 경우는 DSP 앰프가 오프돼야만이 뭔가 코드를 뽑아보고 끼보고 뭐 점검을 해보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거를 리모트 선으로 쓸 겁니다. 좋고 또 차주가 뭔가 이상이 있다 싶을 때 주행 중에도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리모트 선에 전기를 차단하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항상 올려놓으면 ACC 선에다가 후즈박스 있지 않습니까? 왼쪽 무릎 위에 거기에 ACC 선을 따가워 가지고 블랙박스 선 따는 그 자리쯤에 따가지고 중간에 이제 토글 스위치 같은 거 하나 예쁜 스위치 하나 거쳐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가 켜져 있더라도 중간에 스위치에서 차단하면 리모트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가 있는 게 이리저리 편하다. 맞죠? 그러면 이게 전기 테이퍼가 이게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질깁니다. 이런 선보다 이게 질기다고요. 물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극한에도 강하고 아무튼 이게 눌림에도 강하고 치아는 무슨 저런지 모르겠지만 질깁니다. 그래서 이 전기 테이프가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 시공했을 때 보호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제가 항상 쭉 당기는 거 이걸 쭉 당겨서 감고 또 쭉 여기가 해보겠습니다. 이걸 쭉 당겨서 감고 이걸 이제 꽉 압축을 하고 싶다. 쭉 당겨서 감고 쭉 당겨서 감고 쭉 당겨서 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안 당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굉장히 압축돼 갖고 내구성도 좋고 우리가 특히 이제 뭐 보호할 뭐 산소 접촉, 수분 접촉 보호할 때 그런 식으로 당기면 좋습니다. 요리 했죠. 피부 굵기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씻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씻을 일이. 만약에 씻는다 하더라도 잘 안 움직이죠. 그리고 씻으더라도 이게 이미 보호를 하고 몇 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요 형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 안에서 OEM에서부터는 한 요 정도 노출됩니다. 배선이 이렇게 문이 열리면 그럼 문이 다 튀고 약간은 움직이겠죠. 약간은 움직여도 그게 배선 피복이나 구리에 또 이게 어디 우리 찍기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꽉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찍기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배선 구리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피복 색깔도 변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오디오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죠. 왜냐면은 20년, 10년,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작업한 차가 이제 차 판다고 이제 떠들어옵니다. 그러면 귀찮지 않습니까? 배선 그냥 자르고 그냥 스피커만 들려고 말지 않죠. 저는 이제 다 들려봅니다. 배선을 힘들어도 다 들려면 그 시간이 뭐냐? 20년 동안 지난 그 당시에 내가 작업한 형태가 지금 와서 어떤 형태로 보여줄까 궁금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도출 자료거든요. 그거는 책에도 안 나오고 말로 해도 뭐 그럴까 그런갑다 그런 거지.
실제 내가 작업 행태의 이 수준에서 이 20년 지났다, 25년 지났다, 10년, 15년 지났다. 그런데 내가 작업했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차다.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차인데 배선 케이블이 좀 고급이었다. 또 완성도가 좋았는데 배선 피복이 이거보다 약한 것도 있습니다. 납자가 옛날에 그 많이 팔았습니다. 납자가 해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해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팔았습니다. 대신 안에 심이 좋았죠. 그또 돈이 요즘만큼 그리 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았을 때 그러면 방음 매트를 하고 그걸 깔고 카페트를 난 거하고 바닥에 방음 매트 없이 그냥 쇠판에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고정하려고 뭐 매트 동가리 잘라가 틱틱틱 붙이는 그 일상적인 방식 그랬을 때 그리고 이런 빠져나갈 때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봅니다. 거기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내한테는 책을 몇 권 보는 것보다 중요한 데이터 도출이 되고 그 수많은 그런 그 도출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공짜죠. 공짜입니다. 진짜 공짜. 제가 공짜란 말 많이 하죠. 그 도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저기가 20년 넘게 해봐야 그런 자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귀찮다고 에이 그냥 스피커만 떼고 말지 뭐 한다고 전기배선도 못 씁니다. 이제 뺄 필요도 없고 실선도 마태에 가서니까 새거 넣어서 감소로 안 뽑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하고 싶은데 검사하기 위해서 모든 차를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작업한 시스템의 가시성이 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자료 도출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 이 경우에 그럴 때는 합니다. 그때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도 그대로 놔두면 이게 보기 싫지 않습니까? 싸게 쓴 것고 뭔가 좀 야무지게 한 것 같은데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스펜더 지금 제가 조금 이것밖에 중간 크기가 지금 이겁니다. 스부 박스 짜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좀 잘 짜는 거하고 대충 짜는 거하고 뭐 3배 차이 난다 치면 시간이 케이블은 대충 하는 거하고 중간 하는 거하고 한 3배 차이 나고 대충 하는 거하고 디테일하게 완전하게 작업한다 안전하게 그러면 한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뒷도어에는 배선 작업하는데 배선을 그런 거 파워 앰프에서 와서 카페트 밑으로 가서 요 C필러 기둥에 안전벨트가 있죠. 안전벨트 물어주는 뭉치가 있고 그 사이로 통과해서 요 기둥을 벗어난 다음에 이 도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네스 원래 도어의 하네스 쪽에 고무 사이로는 못 들어가고 옛날에는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도어에서 풀어내는 하네스가 몸통이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가지고 자바라로 쭉 들어왔기 때문에 자바라 속으로 넣으면 됩니다. 고무 자바라 속으로.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도어 쪽에 가는 그 하네스를 탈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네스 커넥터가. 그래서 그 커넥터 속으로 뭐 할 수는 있겠죠. 굵은 선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주 가는 선은 가능한데 가는 선. 그래서 굵은 선을 뽑을 수 어차피 좋은 이제 오디오 시스템 좋은 소리 듣고 하는데 비싼 거 넣으면 보통 선이 국습니다. 그러면 나는 겁나 비싼데 얇은 것을 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에너지가 지나가서 제한받습니다. 우리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모든 소리가 다 납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저 밑에 주파수부터 좌우의 주파수까지 아주 밸런스 잘 유지하면서 줄 건강감이 쫙 있고 좋은 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어폰을 듣는 그 사운드는 모든 그 세심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귓가에서 나니까 좋은데 이제 스케일이 있거나 에너지감을 많이 못 느끼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작은 선, 가는 선인데 굉장히 이제 고급 치자, 파렌 동선, 파렌 동이라는 것이 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순동이 우리 올림픽 동메달 그 순동입니다. 그 똑같은 그 색깔이 약간 동전 색깔이지 않습니까? 10원짜리에. 근데 순동에서 약간 이제 그 주석 같은 거 색한 거, 비철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황동, 청동 이래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다 다른 성분을 몇 프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 무게는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녹거릇이라든가 뭐 깽가리 같은 거, 뭐 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동에서 이제 주석을 섞죠, 주석. 그래야지 이게 너무 무거운 소리가 안 나고 맑은 소리가 나는 게요. 맑은 소리. 또 뭐라고 이렇게 좀 탄탄하고 무르지 않고 탱탱하고 또 충격에도 금이 짜그라지는 금이 가는 깨지는 그런 게 이제 잘했죠. 이게 주석을 얼마나 잘 섞느냐, 동의 구성분을 다 빼내느냐, 그 배합이 어떤 소재로 쓰이는 그 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합이. 그리고 이제 모든 쇠는 물에서 이렇게 녹았을 때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그런 이제 또 작업이 아주 중요하고. 근데 이제 순동으로 봤을 때 순동이 이제 완전한 진짜 더 순동 중에서도 이제 뭐 99.99%, 99.99%, 뭐 99.99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가 뭐 6개 뭐 0.99.9999996 그럼 6n 동선이 납니다. 99.9999까지는 4n 동선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그것도 엄청 좋은 겁니다. 99.99는 그냥 보편적인 동입니다. 99.9999 4개 뭐 자신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개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그 99.6n, 그러니까 9가 99점 다음에 붙는 9가 6개다. 6n, 8개다. 8n 이상 없습니다. 8n이 최고봉입니다. 그럼 그 8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리선을 이제 쭉 뽑아내야 되겠다. 꽃가루처럼 뽑아내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선을 까야 되니까. 통으로 이렇게 전기배선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닥 뽑아서 다시 꼬아가지고 새끼처럼 동아줄처럼 엮어서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꼬아야 되기 때문에, 빼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처럼 빠르게 빼내야 되기 때문에 성분이 안 좋으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늘다, 아주 미세하게 가늘다, 가는 선일수록 더 가늘다. 그러면 그 성분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늘게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뽑아냈다는 자체는 좋은 동선이다, 성분이.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8N이 아주 좋다. 근데 8N도 굵게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8N 동선이다, 만약에. 나는 이거 이제 그냥 2N 동선 그냥 좀 괜찮은, 우리가 순동 만들었다. 순동이라 해서 혹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동에다가 다른 비체를 안 섞은 겁니다. 동에다가 금을 섞을 수도 있고, 동에다가 은 섞을 수도 있고, 동에다가 아까 말했던 주석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섞이게 되면 비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비체는 통틀어서 그냥 그 비체를 하더라고요. 알루미늄도 비체를 하기도 하고. 뭐 철이 아닌 게 비체이겠지. 동에다가 섞은 것도 비체를 하는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동도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성분이 섞인 걸 항동, 청동 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동은 아무것도 안 섞인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 뭐 청동이나 항동보다 뭐 몇 배 비싼 거 아닙니다. 한 5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순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와 엄청 고귀한 거네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동입니다. 동덩거리 그냥. 그것도 뭐 순동에 이렇게 해서 뭐 성분이 뭐 99%인지 99.9%인지 뭐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동으로 이렇게 해서 혹 할 필요는 없다. 항동, 청동보다는 순동이 음악적으로는 더 좋겠죠. 금액이 아무래도 한 50%, 100만 원 할게 150만 원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중량기계 얘기하는 겁니다. 99.999 4개 붙은 거, 96개 붙은 게, 뭐, 예를 들면 1mm 정도 두께로, 피복 사진을 넣는다 치자. 그거하고, 그럼 뭐, 99.99, 9짜리 2개가 있는 거, 1mm가 아니고, 한 5mm다. 그러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동은 뭐 99.99도 뭐 순동이지 않습니까? 뭐 청동, 항동 아니지 않습니까? 비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섞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섞은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주석을 섞는 이유는, 선에다 주석 섞는 이유는 그 산화되는 색깔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순동, 청동이 아니고 주석 안 시킨 순동. 그 동인데 99.9%짜리하고 9가 6개짜리 한 가닥 1mm하고 9가 2개짜리가 뭐 5파이다. 그러면 음악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고역에서는 이제 아까 6N 동선 요 놈들이 훨씬 더 생생함을 느낍니다. 깨끗함, 또렷함. 근데 이제 중저음이나 저역,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 소리는 6엔 동선 1mm짜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얇은 쪽에 나는 겁나 좋은 거를 넣을 거야. 표 안 나게. 그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 서비스 홀에다가 조금 전에 작업한 것처럼 굵은 배선을 괜찮은 거를 넣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얇은 거, 이제,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 모르니까 제가 이제, 청동, 항동, 뭐, 일반 구리, 그러고 뭐, 6엔 동선, 8엔 동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뭐, 주석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 알아야지 제가 설명하면, 이거는 이제 평생 이제 아는 지식, 상식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그 매니아로서. 그러면, 피복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는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면, 최고봉의 구리, 음향에서 8N으로 봤을 때, 8N이 이제 1mm짜리하고, 최고봉이 아닌 그냥 2N짜리가 5mm다. 그럼 2N짜리는, 첼로의 그 은은함, 이 악기에서 일어나는 그 배음, 그리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녹음할 때 이제 공간에서 녹음하지 않습니까? 벽에서, 후면벽에서 일어나는 또 배음, 그리고 약간의 전향음, 반사음, 하우링 말고, 이런 음들을 재현할 때는 뚜껑이 좋습니다, 뚜껑. 그렇다고 뭐 완전 싸골빼기 뚜껑 거는 멍청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99 중 99 두 개만 붙으면 싸구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 붙으면 고급입니다. 6개, 8개는 진짜 비싼 겁니다. 메다에 뭐 100만 원씩 이래 합니다. 그럼 우리 5m 뭐 돈이 2천만 원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넣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작업은 해봅니다. 손님이 가져온 거. 음악도 들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새거 신품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중고 이제 거래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새거는 뭐 새거도 저도 뭐 1,500만짜리 10만원짜리 이런 것도 깔아봅니다. 손님이 사가 오는 거. 뭐 중고 까나 새거 까나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걸 만져보고 저는 비교해 본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런 것도 안 달아보고 뭐 보지도 못하고 작업도 안 해본 놈이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게 그거는 이제 8N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5파이, 5mm 굵다. 그러면 엄청 좋죠. 바이올린 소리도, 진짜 뭐 몇백 년 된 고급 바이올린 소리도 표현이 되고, 요즘 현대적인 고급 바이올린 소리도 표현이 되고, 그 느낌을. 그러고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아까 말했던 배음, 울림, 이런 까지도 다 잘해줍니다. 스피커에서 인클로저 통해서 그것을 제한을 못 시킬 뿐이지. 이 인클로저 통. 이게. 그래서, 이거 좀 팍 때려서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이제 스피커가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얇은 선을 난 넣을 수 있어. 표 안 나게. 그럼 알고 넣으셔야 되고, 소비자도 알고 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얇은 선도 만약에 요 하네스에서 구멍을 정확하게 격렬하게 내가지고 8N 동선 같은 거 뭐 1mm짜리를 2개, 3개, 10개 들어가면 쭉 빼가지고 2가닥씩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좋겠죠. 그래도 이제 중고음이 있으니까 뭐 4가닥, 8가닥이 들어가야 되겠죠.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게 굳이 올바른 방법이고 만년 팔방미인처럼 좋다 이건 아니다는 것을 아시라 이런 뜻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 뒷도어에 스피커 케이블을 떼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홀이 있습니다. 서비스 홀이 있고 원래 이런 거 빼라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한 80% 이상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차들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으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차 손상에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에 배선을 뽑았으니까 요 원래 바킹을 타공해서 배선을 빼내면 딱 되지 않습니까? 이게 타공할 때 너무 이 배선이 굵기보다 커서도 안 되고
약간 한 30% 적게 해가지고 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게 집어넣으면 꽉 물리게끔 해서 수분이라든가 뭐 다른 이물질, 먼지가 차 안으로 침투 못하도록 그렇게 이게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고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길이 드릴로 잘 안 뚫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뚫는 방법을. 요게 폭이 한 13mm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mm 정도 또는 9mm 정도 이제 타공을 하면 대충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타공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센 망치로 하면 이제 이게 날이 망가지니까 부드러운 이제 목재 중에 딱딱한 목재보다는 MDF 부드러운 데다 놔두고 때리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것까지 구멍이 나죠. 요래하고 근데 요리 안 밀어내야 됩니다. 이쪽으로 기술로 나옵니다. 그러면 쭉 뭐 더블D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원래 이만큼 정도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이쪽에서 하면 더 잘 되니까 제가 여기서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쉽게 빠져나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새끼가 빠져나오지 그냥 지절로 나오진 않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움직임에도 이게 약간 관절 역할도 해주고 요게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요 안으로 그때 또 촬영하고 네 이렇습니다. 없어 보이지 안에 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뒤쪽으로 보내주면 OM 스피커 하이 출력이지만은 스피커 선에서 이 스피커 선의 선재의 특징 지난 동영상 어딘가 얘기했죠. 그 선재의 그 특징에 의해서 소리에 좀 긍정적인 변화는 옵니다. 선재 특징에 의한 소리의 변화입니다. 그 소스 유닛 파워 앰퍼의 어떤 그 능력 그것이 아니고 소스와 파워 앰퍼가 이미 이제 끝났다면 스피커로 이제 전달되는 그 출력 스피커선 거기에 선재의 특징에 따라서도 약간 소리에 변화는 옵니다. 그 좋은 선일수록 좀 우리가 들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오겠죠. 네, 이렇게 들어갔죠. 뭐 요 위에 요 위로 들어갔습니다. 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제 저렇게 나왔죠. 네. 이제 배선을 깔아야 되죠. 여기는 이제 멀티 앰프 시스템이 아니고 PMP 앰프를 쓰니까 이 케이블이 ICL 케이블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CL 케이블은 이제 그 헬릭스 12 채널 라인 아웃 거기서 헬릭스 우퍼 전용 앰프로 가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뭐 중간에 어떤 외부 기계라든가 그런 건 없죠. 멀티 앰프는 멀티 앰프인데 PMP 앰프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PMP 앰프가 곧 DSP 앰프라고 합니다. 12채널. 그래서 이제 스피커 선만 앞에 중음, 고음, 또 센터 스피커, 그리고 앞쪽에서 레프트 라이트 하이 신호, 풀레인지 하이 신호가 PMP 앰프로 들은 것처럼 들어와야 되죠. 그 선을 이제 미리 이렇게 깔아놨고 딱 보지 않으면 자꾸 깜빡깜빡 빼먹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쭉 깔아서 이렇게 해봤고, 요거는 기역자로 꺾인 3.5파입니다. DAP DAP 신호를 강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기계는 또 강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기계는 아날로그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로 좋은 기계는 아날로그 써도 좋고, 아날로그 기계가 센 차는 별로 안 좋은 기계는 강으로 이제 출력을 해서 DSP 앰프 강 입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날로그를 쓰는데, 그 아날로그를 쓰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케이블을 좀 좋은 걸, 이 아날로그 케이블 이거 자체를 좀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요 ICL 단자도 좀 좋은 걸 쓸 수 있죠. 우리 강은 있는 신호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뭔가 신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질감을 이렇게 살을 입힐 수가 없는 거죠, 강은. 그런데
강도 케이블이 굉장히 한참 이게 2만 원, 3만 원, 5만 원, 보통 7만 원 이라는데 강이 뭐 20만짜리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에. 그러면 조금 차이 날동 말동 그게 이제 미묘한 차이죠. 그런데 ICL 신호는 요 핀코드 하나만 이 보통 이런 거 제작할 때 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쓰다가 이 핀코드 하나만 뭐 한 30만 원짜리 핀코드를 교체하면 소리가 훨씬 그냥 획 좋아집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ICL은. 그리고 이제 리모트 선을 항상 해야 된다 했죠. 이런 거 리모트 선을 해야만이 우리가 점검하기가 편합니다. 어떤 걸 점검하더라도. 그래서 키를 끄고 문을 닫고 이래서 바로 꺼지는 차도 있지만은 OM 하이 신호가 빨리 안 꺼지는 경우는 DSP 앰프가 오프돼야만이 뭔가 코드를 뽑아보고 끼보고 뭐 점검을 해보는데 그런 쪽에서도 이거를 리모트 선으로 쓸 겁니다. 좋고 또 차주가 뭔가 이상이 있다 싶을 때 주행 중에도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리모트 선에 전기를 차단하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항상 올려놓으면 ACC 선에다가 후즈박스 있지 않습니까? 왼쪽 무릎 위에 거기에 ACC 선을 따가워 가지고 블랙박스 선 따는 그 자리쯤에 따가지고 중간에 이제 토글 스위치 같은 거 하나 예쁜 스위치 하나 거쳐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가 켜져 있더라도 중간에 스위치에서 차단하면 리모트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가 있는 게 일절이 편하다. 요거는 디렉터 선이죠. 디렉터 선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센터 스피커 선을 이게 빠뜨렸습니다. 그게 이렇게 배선을 쭉 이렇게 깔아놔 보고 이제 길이도 조금 한 1m 정도는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파워 앰프가 이 트렁크 공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선이 타이트하면 안 좋습니다. 통상 4.5m에서 5m 정도 하는데 그 4.5m는 좀 짧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보다는 조금 긴 한 4.8 좀 여유있게 하면 5m면 어느 차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는 조금 더 센터 스피커 대시보드로 올라갈 때 길이 안 좋으면 올라가는 길이 안 좋으면 왔다 갔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는 5m 좀 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피커들이 결국 스피커 선이 결국 이 차 시스템에 이제 우리 그것도 혈관이죠. 혈관. 이 현재 선은 몬스터 스피커 선인데 두껍지는 않아도 안에 내용물 동구리 내용물이 좋고 약간 리치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아주 매우 뛰어난 이제 그 스피커 선이라서 이 스피커 선을 선택했습니다. 제 선은 이제 시트를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트를 안 드러내도 굵지 않은 배선은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서 충분히 배선을 저항 없이 깔 수 있습니다. 배선은 저항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헬간하고 똑같고 이게 비비 꼬여서도 안 되고 칵 꺾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탁 이런 식으로 꺾이서도 안 되고 또 쓸데없이 빙글빙글 돌 필요도 없고 그냥 물 흐르는 호수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흐르는 호수는 위에서 이렇게 찐눌려서도 안 되죠. 그리고 그냥 아무튼 편안하게 가고 압착이 안 되는 게 가장 관건이고 차 안이야 뭐 습도나 온도 그게 문제겠지만은 이 차 시트 좀 더 큰 작업이면 시트 드러내고 카페트를 다 드러내고 방진 방음 또 단열 이런 걸 이제 하면 더 좋은데 그리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작업 시간 단축과 배선에 이제 저항 없는 방법으로 깔아야 되고 특히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런 전기 배선 차의 전기 배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유도 전류가 전자파 유도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피복을 통해서 흐르는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엄청 크게 뭐 미치고 뭐 소리가 이상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지는 않다. 이 전자파가 미세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트를 이제 배터리를 떼놨는 바람에 시트를 들어내기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냥 요 안에 보통 보면 대개 차들이 보면 요 시트 바로 밑에 보면 요 카페트를 딱 들어보면 이런 공간이 보이죠. 그리고 저 안쪽에 또 있습니다. 이는 보호가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OM선하고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 배선은 또 이 같은 공간으로 안 들어가고 보통 시트 밑에 이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홀이 뚫혀 있습니다. 시트를 고정하는 브라켓에 저는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까만 선이 요 까만 게
파워선아니면 파워선은 저쪽 구석, 또 저쪽도 항상 뭔가 공간이 있습니다. 시트를 조우는 브라켓, 그 앞뒤 쪽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없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 홀스로 떨어야 됩니다. 없다 치면 그래서 간단하게 시트 이 앞에만 풀어도 약간 덜컹덜컹거리니까 이쪽 공간으로 요 밑으로 요 안쪽이 이제 보이지 않는데 저 보이죠? 약간 조리해서 전기 배선은 이쪽 편으로 바깥쪽이고 스피커선은 저쪽으로 해서 디시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둘러가면 됩니다. 디시트는 이제 의자를 꼭 안 빼도 이 카페트만 들면 또 아랫단에 더 저는 공간이 있습니다. 볼트를 조는 이런 브라켓, 이 볼트 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브라켓 끝쪽 편에 보면 다 안 들려서 그런데 여기가 공간이죠. 돌아 놓으면 되죠. 브라켓을 구멍 홀이 없어도. 그리고 그 안쪽 편에는 이제 까만 선이 저쪽에 항상 있는 홀. 그 크지는 않습니다. 저 4게이지 뭐 2가닥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가고, 그러면 예, 뒤쪽에는 이렇게 스피커 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피커 선이 작업하다가 영상을 이제 찍어 보려고 안 찍을랬는데 하다가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테이프 돌리고 있죠. 요 보통 서비스 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하네스, 도어 하네스, 이쪽으로는 못 놓습니다. 이쪽으로는 안쪽에 보면 아무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이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없는 차도 있습니다. 없는 차면 또 타공해야 됩니다. 타공하고 또 이제 완성도 높게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 OEM의 하네스 속 처음부터는 못 가고 OEM 하네스 잡아라가 이리 가면 스피커선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요 입구로 바로 가는 겁니다. 노출되죠. 그래서 또 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내구성 있게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켠 겁니다.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자세히 제가 자세가 가려져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세가 지금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시트 배터리 빼는 바람에 이거 못 움직여서 다시 꽂기 싫어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배선 두 개가 이제 피복이 빡빡하면 그냥 스펜더, 이 스펜더로 하나만 색깔이 좀 안 좋으니까 까만 색깔로 포장해 주듯이 하면 되고, 피복이 빡빡하지 않다, 피복이 튼튼하지가 않다, 이 피복은 그렇게 좀 연질입니다. 실리콘 재질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열에도 강하긴 한데 찍힘에 약하죠. 그래서 찍힐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찍힐 수 있는 부분에는 테이퍼, 전기 테이퍼가 찍이다 그랬죠. 전기 테이퍼를 한 바퀴 감는 게 아니고, 색깔 멈추는 거 한 바퀴가 아니고 계속 두껍게 해서 이 표면에 전기 테이프가 한 최소한 3개, 5개 계속 가면서 감는 겁니다. 요거는 스포인 테이프 발랐죠. 이 스포인 테이프는 요 구간 안쪽에 들어갈 겁니다. 요 구간에 존재하는 선이 딸락딸락딸락 재수없으면 소리 납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감아주면 이 구간에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때, 이 앞속에 통 속에 있을 때 잡음을 안 내겠죠. 그리고 그래서 스포인 테이프를 감아주고, 많이 방음을 예전에 작년 가을에 G80 옛날 2세대 버전에 보면 이제 이게 빨리 감았죠. 그러면 이게 전기 테이프가 이게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질깁니다. 이는 선보다 이게 질기다고요. 물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극한에도 강하고, 아무튼 이게 눌림에도 강하고, 치아는 무슨 재료인지 모르겠지만 질깁니다. 그래서 이 전기 테이프가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 시공했을 때 보호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제가 항상 쭉 당기는 거, 이걸 쭉 당겨서 감고 또 쭉 여겨 해보겠습니다. 그래 쭉 당겨서 감고, 이걸 이제 꽉 압축을 하고 싶다. 쭉 당겨서 감고, 쭉 당겨서 감고, 쭉 당겨서 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안 당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굉장히 압축돼 갖고 내구성도 좋고, 우리가 특히 이제 보호할 산소 접촉, 수분 접촉 보호할 때 그런 식으로 당기면 좋습니다. 요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 번 더 감는 거 시범으로 이제
이렇게 이러면 새로운 피복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선은 리어 도어의 중음선 겸 보험선입니다. 멀티로 되니까 이렇게 쭉쭉 가면 이게 뭐 이렇게 좀 움직여도 시실 일이 피복 자체에 또 피복 굵기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실 일이 만약에 시신다 하더라도 잘 안 움직이죠. 그리고 시시더라도 이게 이미 보호를 하고 몇 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요 형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 한에서 OEM에서부터는 한 이 정도가 노출됩니다. 배선이 이렇게 문이 열리면 그럼 문이 닫히고 약간은 움직이겠죠. 약간은 움직여도 그게 배선 피복이나 구리에 또 이게 어디 우리 찍기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꽉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찍기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배선 그 구리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피복 색깔도 변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오디오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죠. 왜냐면은 20년, 10년,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작업한 차가 이제 차 판다고 이제 떠들어옵니다. 그러면 귀찮지 않습니까? 배선 그냥 자르고 그냥 스피커만 들려고 말지 않죠. 저는 이제 다 들려봅니다. 배선을 힘들어도 다 들려면 그 시간이 뭐냐? 20년 동안 지난 그 당시에 내가 작업한 형태가 지금 와서 어떤 형태로 보여줄까 궁금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도출 자료거든요. 그거는 책에도 안 나오고 말로 해도 뭐 그럴까 그런갑다 그런 거지. 실제 내가 작업한 형태의 이 수준에서 이게 20년 지났다, 25년 지났다, 10년, 15년 지났다. 그런데 내가 작업했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차다.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차인데 배선 케이블이 좀 고급이었다. 또 완성도가 좋았는데 배선 피복이 이거보다 약한 것도 있습니다. 납자가 옛날에 그 많이 팔았습니다. 납자가 해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해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팔았습니다. 대신 안에 심이 좋았죠. 그또 돈이 요즘만큼 그리 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았을 때 그러면 방음 매트를 하고 그걸 깔고 카페트를 난 거하고 바닥에 방음 매트 없이 그냥 쇠판에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고정하려고 뭐 매트 동가리 잘라가 틱틱틱 붙이는 그 일상적인 방식이 그랬을 때 그리고 이런 빠져나갈 때 이런 것을 하긴 해봅니다. 거기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내한테는 책을 몇 건 보는 것보다 중요한 데이터 도출이 되고 그 수많은 그런 그 도출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공짜죠. 공짜입니다. 진짜 공짜. 제가 공짜란 말 많이 하죠. 그 도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저기가 20년 넘게 해봐야 그런 자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귀찮다고 에이 그냥 스피커만 떼고 말지 뭐 한다고 전기 배선도 못 씁니다. 이제 뺄 필요도 없고 실선도 마태에 갔으니까 새거 넣어서 감서로 안 뽑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하고 싶은데 검사하기 위해서 모든 차를 그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작업한 시스템의 가시성이 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자료 도출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 이 경우에 그럴 때는 합니다. 그때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도 그대로 놔두면 이게 보기 싫지 않습니까? 싸제 쓴 것고 뭔가 좀 야무지게 한 것 같은데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스펜더 지금 제가 조금 이것밖에 중간 크기가 지금 이거 넣어보고 안 되면 중간 크기가 지금 양이 얼마 안 돼서 이 얇은 게 한목감 있어가지고 이 스펜더 종류별로 사나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안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이 스펜더가 들어가네. 들어갑니다. 이거 써면 되겠다. 요리 해주면 이제 저 노출되는 구간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제품성이 있어 보이고 OEM사에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이 스펜더는 반대에서 밀면 됩니다. 밀면 들어가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문짝 안에 노출될 것이고 여기 쭉 들어가면 이게 너무 이제 작아서 이렇게 막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줘야 내가 이걸 쓸 수 있는데 안 들어가면 이 스펜더를 구멍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들어갑니다. 들어갔네. 어이구
이거 뭐 제가 영상 비주는 게 뭐 영천에서 빼고 익스펜더 선을 굵은 거를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도 많아서 제가 이걸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작은 거 작으니까 영상 끄고 좀 쪽팔립니다 지금. 익스펜더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서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아까 좀 빡시게 괜히 테이프를 더 많이 감아가지고 두꺼워져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익스펜더는 안 해도 쓰긴 했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익스펜더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두꺼워져서 조금 훑어갖고 다이어트 좀 시킨 다음에 이 상태보다 익스펜더 감기 뭐 예쁩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갖고 여기부터 이만큼 넣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조그매한 거를 조금 날씬하게 좀 해서 익스펜더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이거는 이렇게 꼬리풀 달아줘. 데이터 미더 하고 뭐 R, L 리어 레프트 데이터 미더 똑같이 저 뒤에도 글자를 그렇게 썼죠. 그래 해야 이제 앰프 쪽에서 체결할 때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체결할 때는 이제 뭐 건전지로 탁탁 체크하면서 체결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너무 두꺼우면 이만큼까지 필요 없으니까 체결할 때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검사해가지고 체결하기 때문에 건전지로 또 테스트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거나 뭔가 점검을 할 때 풀었다 끼었다 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또는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때 이 글자가 없으면 좀 인식이 잘 안 돼요. 인식 글자 빡빡한 상태로 노출되는 부분이 이 정도니까 여기서부터 테이핑을 여기서부터 테이핑 요거는 안쪽이다 생각하고 요때 이제 쭉 당겨야죠. 너무 뭐 당길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만 당겨서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이제 안에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싹 훑어가지고 조금 훑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에 그리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서비스 홀 쪽에 이제 그 플라스틱 바킹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홀스로 구멍 내 가지고 빼낼 거죠. 그러고 빼내면서 약간의 보이니까 보기 싫지 않을 만큼의 이제 부디 테이프로 살짝 빈틈을 살짝만 놔요. 여기는 어차피 비가 들어가고 맞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이 구간이 보이니까 영상을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거야 뭐 꼭 영상에 뭐 안 담겨도 상관없는데
그게 뭐 앞문자 하는 게나 뒷문자 하는 게나 똑같습니다. 뒷문짝이 조금 수월하죠. 조금 수월합니다. 앞쪽에는 이 안쪽에 킥패널 쪽에 부속이 많고 증대 안에서 뒤에는 그냥 안전벨트, 고리, 줄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식은 중목입니다. 촬영도 가능하고 아무짝에 촬영도 안 됩니다. 배 잡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다 뽑고 나서 여기에 바킹 타공한 다음에 꼽아넣으면 잘 타공하면 빡빡하게 들어가면 익스팬드 가듯이 빡빡하게 들어가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선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기 때문에 물이 튄다더라도 흐릅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OEM 이제 한해서 짜바라 고무하고 여기 요리 들어가니까 이만큼이 이제 두께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를 앞가 가볼까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도 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이 요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순정 선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완벽하다. 여기다 자바라 넣고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한 겁니다. 도화에 배선 넣는 안전한 방법. 케이블은 케이블은 아주 잘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게 케이블입니다. 드부 박스 짜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좀 잘 짜는 거하고 대충 짜는 거하고 뭐 3배 차이 난다 치면 시간이, 케이블은 대충 하는 거하고 중간 하는 거하고 한 3배 차이 나고, 대충 하는 거하고 디테일하게 완전하게 작업한다, 안전하게, 그러면 한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잘 흘러갑니다. 시간이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뒷도어에는 배선 작업하는데, 배선을 그런 거 파워앰프에서 가서 카페트 밑으로 가서 요 C필러 기둥에 안전벨트가 있죠. 안전벨트 물어주는 뭉치가 있고 그 사이로 통과해서 요 기둥을 벗어난 다음에 이 도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네스, 원래 도어의 하네스 쪽에 고무 사이로는 못 들어가고 옛날에는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어에서 풀어내는 하네스가 몸통이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가지고 자바라로 쭉 들어왔기 때문에 자바라 속으로 넣으면 됩니다. 고무 자바라 속으로. 근데 지금은 외부에서 도어 쪽에 가는 그 하네스를 탈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네스 커넥터가. 그래서 그 커넥터 속으로 뭐 할 수는 있겠죠. 굵은 선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주 가는 선은 가능한데, 가는 선. 그래서 굵은 선을 뽑을 수, 어차피 좋은 이제 오디오 시스템, 좋은 소리 듣고 하는데 비싼 거 넣으면 보통 선이 꼭 섭니다. 그러면 나는 겁나 비싼데 얇은 것을 넣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에너지가 지나가서 제한받습니다. 우리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모든 소리가 다 납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저 밑에 주파수부터 좌우의 주파수까지 아주 밸런스 잘 유지하면서 줄 공간감이 쫙 있고, 좋은 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어폰을 듣는 그 사운드는 모든 그 세심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귓가에서 나니까 좋은데 이제 스케일이 있거나 에너지감을 많이 못 느끼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작은 선, 가는 선인데 굉장히 이제 꼽은 치자, 뭐 파렌 동선, 뭐 파렌 동이라는 것이 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순동이 우리 올림픽 동메달 그 순동입니다. 그 똑같은 그 색깔이 약간 동전 색깔이지 않습니까? 10원짜리. 근데 순동에서 약간 이제 그 주석 같은 거 색한 거, 비철이라 그러죠. 이제 그거는 이제 황동, 청동 이래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다 다른 성분을 몇 프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 무게는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녹거릇이라든가 뭐 깽가리 같은 거, 뭐 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동에서 이제 주석을 섞죠, 주석. 그래야지 이게 너무 무거운 소리가 안 나고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맑은 소리. 또 오라고 이렇게 좀 탄탄하고 누르지 않고 탱탱하고, 또 충격에도 금이
짜그라지는 금이 가는 깨지는 그런 게 이제 잘했죠. 이게 주석을 얼마나 잘 수꾸느냐, 동의 구성분을 다 빼내느냐, 그 배합이 어떤 소재로 쓰이는 그 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합이. 그리고 이제 모든 쇠는 물에서 이렇게 녹았을 때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그런 이제 또 작업이 아주 중요하고. 근데 이제 순동으로 봤을 때 순동이 이제 완전한 진짜 더 순동 중에서도 이제 뭐 99.99%, 99.99%, 뭐 99.99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가 뭐 6개 뭐 0.99.9999996 그럼 6n 동선이랍니다. 99.999까지는 4n 동선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그것도 엄청 좋은 겁니다. 99.99는 그냥 보편적인 동의입니다. 99.9999 4개 뭐 자신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개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그 99.6n 그러니까 9가 99점 다음에 붙는 9가 6개다. 6n 8개다. 8n 이상 없습니다. 8n이 최고봉입니다. 그럼 그 8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리선을 이제 쭉 뽑아내야 되겠다. 꽃가리처럼 뽑아내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선을 까야 되니까. 통으로 이렇게 전기배선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닥 뽑아서 다시 꼬아가지고 새끼처럼 동아줄처럼 엮어서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꼬아야 되기 때문에 빼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처럼 빠르게 빼내야 되기 때문에 성분이 안 좋으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늘다, 아주 미세하게 가늘다, 가는 선일수록 더 가늘다. 그러면 그 성분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늘게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뽑아냈다는 자체는 좋은 동선이다. 성분이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8N이 아주 좋다. 근데 8N도 굵게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8N 동선이다. 만약에 나는 이거 이제 그냥 2N 동선 그냥 괜찮은 우리가 순동 만들었다. 그 순동을 해서 혹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동에다가 다른 비철을 안 섞은 겁니다. 동에다가 금을 섞을 수도 있고, 동에다가 은 섞을 수도 있고, 동에다가 아까 말했던 주석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섞이게 되면 비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비철은 통틀어서 그냥 그 비철을 하더라고요. 알루미늄도 비철을 하기도 하고. 뭐 철이 아닌 게 비철이겠지. 아, 동에다가 섞은 것도 비철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동도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성분이 섞인 걸 항동, 청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동은 아무것도 안 섞인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 뭐 청동이나 항동보다 뭐 몇 배 비싼 거 아닙니다. 한 5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순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와 엄청 고귀한 거네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동입니다. 동덩거리 그냥. 그것도 뭐 순동 이렇게 해서 뭐 성분이 뭐 99%인지 99.9%인지 뭐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동 이렇게 해서 혹 할 필요는 없다. 항동, 청동보다는 순동이 음악적으로는 더 좋겠죠. 금액이 아무래도 한 50% 100만원 할게 150만원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중량진계 얘기하는 겁니다. 99.999 4개 붙은 거, 96개 붙은 게, 예를 들면 1mm 정도 두께로, 피복 사진 걸 넣는다 치자. 그거하고, 그러면 99.99 9짜리 2개가 있는 거 1mm가 아니고 한 5mm다. 그러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동은 뭐 99.99도 뭐 순동이지 않습니까? 뭐 청동, 항동 아니지 않습니까? 비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섞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석 섞은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주석을 섞는 이유는 선에다 주석 섞는 이유는 그 산화되는 색깔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주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순동, 청동이 아니고 주석 안 섞인 순동. 그 동인데 99.9%짜리하고 9가 6개짜리 한 가닥 1mm하고 9가 2개짜리가 5파이다. 그러면 음악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고역에서는 이제 아까 6N 동선 요 놈들이 훨씬 더 생생함을 느낍니다. 깨끗함, 또렷함. 근데 이제 중저음이나 저역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 소리는 6N 동선 1mm짜리가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얇은 쪽에 나는 겁나 좋은 거를 넣을 거야. 표 안 나게. 그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 서비스 홀에다가 조금 전에 작업한 것처럼 굵은 배선을 괜찮은 거를 넣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얇은 거 이제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 모르니까 제가 이제 청동, 항동, 뭐 일반 구리, 그러고 뭐 6엔 동선, 8엔 동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뭐 주석이 어떻고 저쩌고 뭐 알아야지 제가 설명하면 이거는 이제 평생 이제 아는 지식 상식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그 매니아로서 그러면 그 피복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는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면 최고봉의 구리 음향에서 8N으로 봤을 때 8N이 이제 1mm짜리하고 최고봉이 아닌 그냥 2N짜리가 5mm다. 그럼 2N짜리는 첼로의 그 은은함, 이 악기에서 일어나는 그 배음, 그러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녹음할 때 이제 공간에서 녹음하지 않습니까? 벽에서 후면 벽에서 일어나는 또 배음, 그러고 약간의 잔향음, 반사음, 하우리 말고 이런 음들을 재현할 때는 뚜껑이 좋습니다. 뚜껑이. 그렇다고 뭐 완전 싸골빼기 두꺼운 거는 멍청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99 중 99 두 개만 붙으면 싸구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 붙으면 고급입니다. 6개, 8개는 진짜 비싼 겁니다. 메다에 뭐 100만 원씩 이래 합니다. 그럼 우리 5m 뭐 돈이 2천만 원 이래 되는데 그건 못 넣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작업은 해봅니다. 손님이 가져온 거. 음악도 들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새거 신품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중고 이제 거래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새거는 뭐 새거도 저도 뭐 1,500만짜리 10만원짜리 이런 것도 깔아봅니다. 손님이 사가 오는 거. 뭐 중고 까나 새거 까나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걸 만져보고 저는 비교해 본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런 것도 안 달아보고 뭐 보지도 못하고 작업도 안 해본 놈이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이게 그거는 이제 8N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5파이, 5mm 굵다. 그러면 엄청 좋죠. 바이올린 소리도 진짜 뭐 몇백 년 된 고급 바이올린 소리도 표현이 되고 요즘 현대적인 고급 바이올린 소리도 표현이 되고 그 느낌을 그러고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의 그 아까 말했던 배음, 울림 이런 까지도 다 잘해줍니다. 스피커에서 인클로저 통해서 그것을 제어를 못 시켜줄 뿐이지 이 인클로저 통 이게 그래서 이거 좀 팍 때려서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이제 스피커가 강하게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얇은 선을 난 넣을 수 있어. 표 안 나게. 그럼 알고 넣으셔야 되고 소비자도 알고 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얇은 선도 만약에 요 하네스에서 구멍을 정확하게 정렬해 내 가지고 8N 동선 같은 거 뭐 1mm짜리를 2개, 3개, 여러 개 들어가면 쭉 빼가지고 2가닥씩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좋겠죠. 그래도 이제 중고음이 있으니까 뭐 4가닥, 8가닥이 들어가야 되겠죠.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그게 굳이 올바른 방법이고 만년 팔방미인처럼 좋다 이건 아니다는 것을 아시라 이런 뜻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아까 저쪽에 한번 설명했지만 요 안에서 나불나불나불 그러니까 이게 C필러 기둥 안에서 이게 달달달달 여기서 많이 묶지는 못합니다. 이 공간 자체에 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위에서 체결되고 밑에서 묶고 하면 가운데가 발발발 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이제 비싼 거 할 필요는 없고 이는 이제 아주 흡수가 좋은 스펀지 재료 이렇게 하고 이것도 땡글땡글 감지 말고 보기 좋으라고 막 예를 들면 보기 좋으라고 이것을 보기 좋게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같이 있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걸리고 근데 이제 돈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보기 좋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천배만배 나쁠 게 1도 없다 이거보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땡땡 감으면 이런 소리 내고 이것도 하긴 때리시면 낫지만 아무튼 흔들릴 때 CC가 잡음이 나더라도 지 스스로 나더라도 이게 흡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있고 이거는 흔들리가 잡음이 난다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거죠. 표면이 약하니까. 표면이 굵지 않습니까? 그러고 작업 시간도 빠르고 배선도 이렇게 꼭꼭꼭꼭 자꾸 묶기싸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손에 들어갈 공간이라서 미리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역으로 꼽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자세가 안 좋았고. 그래서 그럼 이 배선 두 개가 이 무토화 안에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이 지금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이 스펀지를 떼내야 됩니다. 살짝 해도 스펀지에 붙어 있는 그 테이프, 그 본드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펀지에 붙어 있는 본드가 공장에서 할 때 생각보다 잘 붙습니다. 근데 이 수성 소재의 본드가 있고 이게 이제 유성 소재의 본드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수성이고 요즘은 이제 차도 불이 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수성 재료를 많이 친환경을 써야 합니다. 친환경은 유성 성분이 잘 안 들어갑니다. 친환경은. 그럼 이쪽에 안에 땅이니까 여기 이제 그럼 이제 요게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테이핑을 해서 노출되는 부분이고 또 그 문이 자꾸 이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니까 이제 배선이 이게 씻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다 깨끗하게 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제가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피복을 하나 더 씌우는 거죠. 여기서는 굳이 이것을 꽁꽁 싸자맬 필요는 없고 적절한 수준으로 너무 꽁꽁 싸자매면 이제 너무 하드하게 되거든요. 하드한 스타일. 그래서 적절하게 테이프에 그냥 테이프 자체의 질량만큼 빨리 가지 말고 반복해서 감아갖고 그러면 이제 두껍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지나가면 한 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진도를 죽게 나가면 6바퀴, 7바퀴가 감기면서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노출되는 구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많이 끝까지 넣고 배선이 바로 돼야 이제 보기 좋게 되죠.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하니까 가야 필요 없고. 그러면 그만큼만 해도 잘 감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움직이지 않습니까? 잘 감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완성도가 떨어진 느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는 거죠. 리스펜더를 감는 거죠. 리스펜더를 조금 더 큰 게 있으면 더 작업하기가 수월한데 스펜드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들어옵니다. 이게 넓어지면 이게 작은 것도 이렇게 하면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것부터는 밀어 넣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제는 이렇게 이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도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감기 있으니까 유연성이 약간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에 그 약간 배선이 하는 거는 아무런 그 유연성에 자괴가 안 되고 그 뻣뻣한 어떤 그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의 그거 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밑으로 해서 배선 지금 바네스를 우리가 원하는 배선 굵기 어느 정도 굵기로 가지고 그리고 또 배선이 피복이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너무 굵어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피복 자체를 이제 벗깁니다. 피복 자체를 벗겨버리고 피복 자체를 벗겨버리고 그럼 안에 이제 심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내나 피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두 가닥만 보통 요거보다 다릅니다. 그거 두 가닥만 또 이렇게 테이핑 치고 스팬더 하고 또 테이핑을 좀 더 많이 치도 좋겠죠. 그거는 너무 얇으니까 치고 피복 빼버리면 실제 요 빼가지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간 피복 있지 않습니까? 굵은 거, 뭐 이거만한 거. 그러면 피복을 벗겨버리면 실제는 안에 심은 2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거만 요리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것도 요리 하네스 쪽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네스로 넣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찾을 때는 그런 거 뭐 얇은 선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무시하시고 굵은 선을 쓰시고 마음에 드는 걸 쓰시고 이 통과하는 이 구간만 문자까지만 이제 딱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는 피복을 벗기고 하면 된다. 근데 피복을 벗기지만은 지금 제가 하는 작업처럼 하면 그 피복이 문제가 없다. 그래 그 피복이 어차피 주변에 이 주변에서 뭐 피복 속으로 진자파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 수도 있고 또 뭐 그러하니까 대신에 이제 전기 테이프 조금 전에 감았죠. 전기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또 그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쪽에서 가방하게 잡혀가지고 이 차는 뭐 비교적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꼽는 거. 이게 서비스 홀도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서비스 홀을 뽑을 때 그럴 때도 또 관심을 가져둬야 되고 아무 때나 들고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스팬더 자체가 이 스팬더의 재료가 약간 이제 나일론 플라스틱 소재보다는 천 소재가 직물 소재가 직물 소재로 쓰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이만큼이 능력하면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눈에 보이는 구간이 되겠죠.
이 까만데 부분에는 원래 배선 안에서 고무 자바라가 이래 갈 것이고, 요 자바라 밑으로 타공을 해서 이게 이제 합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새까만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문이 닫힌다 해본들 이게 뭐 별로 뭐 크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어차피 뭐 여기서 한 이 정도 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이제 스피커 케이블 도화로 빼내는 방법과 배선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굵은 피복을 가진 배선은 또 껍질을 뽑아내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진 것처럼 하면 이렇게 튼튼한 모양으로 되면서 충분히 배선을 보호할 수 있게끔 된다. 네, 그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 뒷도어에 스피커 케이블을 떼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스비스 홀이 있습니다. 스비스 홀이 있고, 원래 이런 거 빼라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한 80% 이상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 차들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으면 여기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차 손상에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에 배선을 뽑았으니까 요 원래 바킹을 타공해서 배선을 빼내면 딱 되지 않습니까? 이게 타공할 때 너무 이 배선이 굵기보다 커서도 안 되고, 약간 한 30% 적게 해가지고 이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게 집어넣으면 꽉 물리게끔 해서 수분이라든가 뭐 다른 이물질, 먼지가 차 안으로 침투 못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고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길이 드릴로 잘 안 뚫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뚫는 방법을. 요게 폭이 한 13mm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mm 정도 또는 9mm 정도 이제 타공을 하면 대충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를 씁니다. 요게 보이죠? 여기 보면 요게 뭐 가죽 공예 할 때 타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끈 구멍 낼 때나 뭔가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가죽에다가 두꺼운 레자에다가 이렇게 타공해서 이게 별로 안 비쌉니다. 요것을 저는 이 길이 대신에 구멍 낼 때 이걸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 10mm만 하면 되니까 요 안 내경이 대충 한 10mm 안 되겠습니까? 요 안에 끼. 그러면 요 안에서 요 빙돌로 구멍을 내면 이게 그리 어렵지 않게 타공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센 망치로 하면 이제 이게 날이 망가지니까 부드러운 목재 중에 딱딱한 목재보다는 MDF 부드러운 데다 놔두고 때리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것까지 구멍이 나죠. 요래하고 그냥 요리 안 밀어내야 됩니다. 이쪽으로 기술을 놓습니다. 그러면 쭉뺑 둘러 그렇지 굉장히 뺑 둘러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고무가 원 구멍보다 한 30mm 정도 작기 때문에 한 30%가 적기 때문에 중간에 깨끗하게 이제 가공한 것 같이 구멍이 안 나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부드러운 플라스틱도 됩니다. 플라스틱이야 뭐 우리가 그걸 하면 되니까 드릴로 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작은 망치 작은 거 해갖고 어차피 펀치 타공하는 펀치도 칼날이니까 너무 무리한 걸 하게 되면 빨리 망가지겠죠. 됐죠. 이 정도. 더 깨끗하게 해도 됩니다. 한번도 때리면 이것도 없어지겠죠. 이게 꽂으면 이것들이 고무가 달라붙고 뭐 이리 하고 밀착되고 못 맞으면서 타공된 형태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제 이 고무가 연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압박해도 이게 뭐 찢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쭉 그냥 아무 때나 밀어 넣어도 자동차에서는 모든 그 재료들이 생각보다 시중에서 싸구리가 없습니다. 화면을 바꿔가지고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뭐 더블D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원래 이만큼 정도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이쪽에서 하면 더 잘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쉽게 빠져나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제끼가 빠져나오지 그냥 지절로 나오진 않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움직임에도 이게 약간 관절 역할도 해주고, 요게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요 안으로 그때 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면 네, 이렇습니다. 줄이 생기네. 조명이 너무 쌩갑습니다. 앞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도어보다는 힘들겠죠. 앞도어가 훨씬 힘듭니다. 정면에 있는 하네스가 많이 있고, 차마가 다른데 하네스 뭉치를 드러내면 이렇게 철판이 타공이 되어 있었고, 그 속에 텅 비어 있거나 솜이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타공도 안 되어 있고 하네스를 드러내도 철판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고 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튼튼하죠. 이 부분이 샤시가 더 튼튼하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쭈그러주는, 흡수해주는 그 형태로 배가 살짝 들어간 상태로 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야무겠죠. 그래서 좀 철판을 타공해서, 그때는 우리 홀스로, 초경 홀스로 해야 됩니다. 초경 홀스로 타공해서 배선을 넣으면 되는데, 이 위쪽에 이 차는 이제 타공되어 있는, 어차피 이쪽에 OEM 전기 한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은 그 위쪽에 타공되어 있거든요. 아랫단은 튼튼하게 하고 위쪽을 약간 타공되어 있고, 그쪽에 스펀지 흡수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뒤집어내고 이쪽으로 해서 손가락 넣고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에 손상을 전혀 안 주는 거죠. 그럼 그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OM 스피커 풀레인지 라이트는 도하니까 라이트를 입력해서 체결해서 스피커에서 내가 체결해서 OM 선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하이 인퓨스로 DSP 앰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선이 좀 괜찮은 선입니다. 막선 보다 좋고, 좀 돈을 좀 주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선입니다. 한 2만 원 하는 겁니다. 매다당. 싼 건 아니죠. 근데 얇아서 가치 없어 보이지 안에 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뒤쪽으로 보내주면 OM 스피커 하이 출력이지만은 이 스피커 선의 선재의 특징, 지난 동영상 어딘가 얘기했죠. 그 선재의 그 특징에 의해서 소리에 좋은 긍정적인 변화는 옵니다. 선재 특징에 의한 소리의 변화입니다. 그 소스 유닛 파워 앰퍼의 어떤 그 능력, 그것이 아니고 소스와 파워 앰퍼가 이미 이제 끝났다면 스피커로 이제 전달되는 그 출력 스피커선, 거기에 선재의 특징에 따라서도 약간 소리에 변화는 옵니다. 그 좋은 선일수록 좀 우리가 들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오겠죠. 요건 그겠습니다. 이쪽에 안 보여서 헤드램프 작은 거. 우리 작업할 때는 헤드램프가 크고 작고 막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됩니다. 밝게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밑으로 빌 때는 티 놓여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이 실내에 아무리 밝아도 100W짜리가 지금 뭐 한 10몇 개가 있어도 이 안쪽에는 조명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얇은 구리선을 봐야 되고, 섬세한 걸 봐야 되고, 또 실수 없이 작업해야 되고, 또 쉽게 말하면 비처리, 원산 복원도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뒤에서 봤듯이 이쪽에서 노출되지 않습니까? 좀 깁니다. 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쪽 뒤로 갔을 때도 이렇게 이제 보호가 돼야 되고 해서 요만큼이 이게 손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은, 하나는 이제 DSP 출력에서 나오는 6인치 스피커 체결할 것이고, 하나는 OM 자체 출력에서 나오는 스피커 선을 여기서
저 뒤에서 모니터 뒤에서 따낼 수도 있고, 이쪽 측면 킥패드 쪽에서 딸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딸 거예요. 근데 또 혹시나 차주분이 또 뭐 마음이 바뀌어서 도어에 미드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OEM의 어떤 행태를 중간에 따 쓰지 않고 그대로 와서 여기서 체결해서 뒤로 OEM 출력을 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탭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스펜더를 다시 꼽아야 되겠죠. 이 스펜더가 또 보기가 좋으니까 이 스펜더는 이렇게 뭔가 좀 완성도가 좀 높은 느낌, 그런 느낌이야. 이 스펜더도 종류별로 좀 많이 사두시면 좋습니다. 이 스펜더가 많이 쓰입니다, 우리한테. 여기 이쯤에서 여기 전부 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 이쯤에서 조금 맞아요. 너무 길어도 덜렁덜렁 거리니까 이 차는 이제 이거 먹고 조금 더 이 정도 돼서 지금 탭핑하는 요거는 도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도어 안쪽으로 요거는 손이 되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쭉 훑어내 훑을수록 좀 깔끔하게 이 스펜더를 잘 보기 좋게 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킥패널 쪽에 킥패널이라는 거. 여기가 킥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부를 때, 요 킥패널 쪽의 공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탭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막으면 될 겁니다. 그럼 약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조면한 고리, 요거는 윈도브러시 못 쓰는 거, 거기 보면 분해하면 뒤편에 요는 그 납작한 강철 같은 탱선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손 뗄 때 써도 되고 다른 용도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요것을 이제 이쪽으로 꺼내야 되겠죠. 테이프 치가지고. 이게 이런 배선 작업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뭐 항상 차는 좌우지 않습니까? 좌우.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했을 때는 한 군데인데 작업을 이행을 했을 때는 두 군데, 곱하기 2로 항상 생각해요. 머릿속에 좌우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개념이 잘 안 쓰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좌우 뭐 해서 뭔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좌우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좌우가 아니고 하나로 보통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 이게 도화로 배선 넣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고 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타공을 이제 여기도 타공해야 되고 여기도 타공해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양쪽 다 하는데 하루 꼬박 걸릴 수도 있고, 또 드릴이 안 좋으면 아주 또 드릴을 아예 색을 더 사가와서 해야 되거나 그렇습니다. 요즘 차들이 이제 인장력이 좋은 그런 칠판을 쓰니까 드릴을 뜰 때 여러 개 있게 잘 못 뜰보면 드릴을 색을 이렇게 갖다 대도 열만 나고 드릴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지. 그런 또 까딱 쓰고 그런 것도 있고. 안쪽에 또 그 흡음재가 또
만져봤을 때 괜찮은 소금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있는 기편을 안쪽 공간 대신에 이제 잡음 같은 게 안 나겠죠. 조금만 더 빼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화면에 꼭 이렇게 비줄 건 없고, 이제 제가 이제 동작 취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차에 원투2에 지금 빼는 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단으로 이제 차에 숨창을 안 주고 셀을 타공 안 하고 하는 것이 작업의 시간도 절약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맞다.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타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타공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제가 두세 편 정도 이렇게 제 영상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번진기로 이제 떫었던 이 원래 지치 바퀴를 이렇게 이제 다시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비로소 끝나는 게 제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너피너 조립할 때 그때 이제 이것도 조금 안으로 요리를 하면 또 안쪽 손가락 공간이 넓어집니다. 입구는 좁아도 안쪽이 좀 넓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움직이면. 바킹이 이제 영 잘 안 움직인다고 생각될 때, 그러면 약간의 따블디만 살짝 치면 아주 바킹 이게 잘 들어갑니다. 보통 요게 이래 했을 때 요게가 목에 걸려야 되는데, 바킹 목에 철판에 하든 그 행태하고 잘 안 될 때는 따블디를 살짝만 하면, 요거는 제가 뜯어놓어서 해도 들어갈 것 없고,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핸드폰을 할 때 이럴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요 저쪽 부분은 이제 잡음 발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로 갖고 요 위에 부분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예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잡음 발생이 안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잡음 발생도 안 하지만은 또 이런 흡수제 종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차에 또 기본적인 또 우리가 모르는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약간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쯤 됐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갔죠. 뭐 요 위에 요 위로 들어갔으면 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제 저렇게 나왔죠. 예, 요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분해를 해야 일이 좀 수월하고, 조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도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중음 습비가가 이제 조립 되면 요것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